28일 밤 11시 42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난 뒤에 국내 여론이 어떻게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휴가를 갈 수 있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의 답변이 이미 26일에 북한이 자강도 평리에서 이 ICBM을 발사할 징후를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라고 26일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7일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없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26일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다는데 27일 합참은 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일 대통령은 일반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9일 NSC가 새벽 1시에 29일 새벽 1시에 NSC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하자, 대북 제재 방안 검토하자,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검토하자, 그리고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하자, 임시로 사드 4기를 배치하자, 추가 배치하자는 얘기들이 나온 것은 미리 청와대가 이런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26일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준비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NSC가 소집되자마자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고 나름대로 청와대는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26일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다는데 27일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미사일 발사 징후를 26일 알고 있었으면서도 28일 사드 배치에 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또 청와대가 발표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얘기와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여줘야 될 국방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합참은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징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징후가 없다는데 누가 대통령에게 징후가 있다고 하루 전에 보고를 했을까요?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실성을 일단 상당 부분 진실성을 이미 잃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청와대의 계속 답변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명분이 뭐냐면 청와대는 북한에게 투트랙 전략을 펴는 이유는 북한은 도발 수위를 최대로 높인 뒤 마지막에는 항상 협상이라는 카드를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닫지 말고 열어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의 진정한 입장이라면 손자병법의 가장 기본인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라는 이것조차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북한을 너무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가 2000년이나 2007년에 정상회담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게 대화를 제기했을 때와 2017년의 북한은 전혀 다른 북한입니다. 그때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최대로 높이는 이유가 춥고 배고플 때였습니다. 1995년, 96년, 97년에 이런 홍수, 가뭄, 기근에 따라 한 톨의 쌀이 아쉽고 한 푼의 돈이 아쉬운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가장 위기에 처한, 북한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옥수수가루 몇 통이라도 절실한 때였습니다.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겁니다.
2017년 올해대로 미사일 발사 12번이나 하는, 그리고 단순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는 이런 미사일 발사의 능력을 가진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던 2000년의 북한이 아닙니다. 이 북한이 쌀이 필요했어? 돈 몇 푼이 필요했어? 우리와 협상하러 테이블에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그러나 더 이상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는 더 이상 북한은 한 톨에 쌀이 아쉬웠어. 한 푼에 돈이 아쉬웠어. 한 포대의 비료가 아쉬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는 우리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의제를 들고 나와 우리를 밀어붙일 겁니까? 밀어붙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제안까지라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대화한다고 대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받아들일 준비까지 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인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으로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일본을 위협하는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문 대통령도 우리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드 4기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드 한 포대는 6기의 사드 발사대와 엑스밴드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까지. 대통령이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다 하니까 일부에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사드 기지가 제 모양을 갖출 것인가? 갖출 것이다 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 임시 배치하라고 했지만 일단 배치하고 나면은 물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는 이제 확정적인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코테이션 마크에 들어가는 임시 배치라는 말씀에 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당황한 통수권자가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통수권자가 하는 말씀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일단 임시, 우선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까?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일단 내년에 16.7%를 인상하는 거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후로는 단계적으로 1만원을 올리자. 그 후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재정이나 어떤 계약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없으면서 일단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해보자는 거예요. 신고리 5호 6호 원전건설 중단, 일단 중단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으로 갈지 원전 지속할지를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논의에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4기 추가 4기 임시 배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동시에 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그대로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 또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제재 방안도 동시에 논의해보자고 합니다. 우산장수하고 염료장수가 둘이 앉아가 티격태격하는 모양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그것이 국민들이 다소 이해가 안 될 경우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용기와 결단력과 추진력입니다. 무엇보다 방향성이 확실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자꾸 지도자가 바꾼다는 것은 비전도 없고 정치 철학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 방향을 제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불과 하루도 못 채우고 외곽기지에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는 그대로 두고 북핵 폐기를 그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핵 폐기를 북한으로부터 유도해내서 사드 배치를 안 하는 거로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불과 하루도 안 돼서 그거 끄집어내서 바로 끄집어내. 그리고 임시 배치라도 해. 임시 배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라는 무기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발사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적이 어떤 무기를 발사하는지,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설치하고 레이더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요격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다 갖출 때 이게 사드가 무기 시스템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춥니다. 그런데 더구나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6대의 발사대를 제대로 설치해 놓을 때에 이게 총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사드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배치, 4기를 임시배치하라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지금 2기를 배치한 것도 그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은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연료 공급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육로로 안 되고 있으니까 헬기로 갖다 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드 4기 임시 배치를 얘기하기 전에 연료 공급, 기존의 발사대 운용을 위해서 연료 공급 자체를 사드 발사대 운용이 제대로 못 되도록 연료 공급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국가안보 위협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사드 4기 임시 추가 배치를 해두었다가, 임시라는 용어는 미국 보기에, 국민 보기에 임시해두었다가 또 사드 반대투쟁위원회가 반대를 들고 나오면은 전봇대 뽑듯이 뽑아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대통령께서 임시라는 용어를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급하니까 NSC에서 청와대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미리 고민을 안 해뒀더라면은 26일쯤 북한이 미사일 쏠 징후를 파악을 하고 고민을 안 해뒀더라면 NSC 새벽 1시 회의에서 1시간 만에 끝나면서 대북제재,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 한미 미사일 거리 확장하는 문제, 지침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연합 미사일 훈련 이런 것 대안이 1시간 만에 나왔겠냐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대안 중에 하나인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이라는 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독자적 제재 방안이 대북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라도 시급하게 하자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과 사드 투쟁위원회의 눈치를 번갈아 가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는 가운데 갑자기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곡간을 뒤져서라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른 숙은 짝이죠. 정말 국가를 걱정하고 이 NSC가 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가 있으면 사전에 이런 걸 준비해 놓을 게 아니라 NSC가 개최되자마자 첫 발언이 지금 사드 설치에 반대하는 세력은 1급 당장 모든 걸 중단해라.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들은 1급 국가안보위협죄나 국가체제 전복 기도죄로 엄벌에 처하겠다. 더 나아가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0만 평방 이하의 시설 건설에는 원래 소파 규정이나 한미 양국의 협력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시설 건설이 10만 평방, 우리를 치면 3만 평 정도입니다. 이하일 경우에는 시설 건설 부지 자체가 3만 평 이하일 경우에는 소환경 평가로 그냥 끝나는 거다. 근데 국방부는 6개월 전에 이미 소환경 평가를 6개월에 걸쳐서 6개월 전이 아니고 6개월에 걸쳐서 이미 다 해놓은 상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없다. 필요 없다. 더 이상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들도 당장 해체하라. 오늘로서 그들 반대를 중단해라. 이것이 대통령께서 중단하지 않으면 이들 역시 국가안보위협죄로 처벌하겠다. 이것이 NSC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될 대안입니다. 이것을 안 내놓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당황한 상황에서 임시배치라는 황당한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대북제재,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훈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이런 제안들이 코앞에 닥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거의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한반도의 대북 핵미사일 대응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효용성 있는 대안입니까? 대통령께서 사드 4기의 추가 배치가 임시 추가 배치가 아니라 임시가 아니고 사드 추가 배치 6기를 연내에 배치하는 것은 국가적 결정이다. 더 이상 오락가락이 없다. 임시가 아니라 정식 배치하는 것을 올해 내로 하겠다. 둘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세 번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자 하고 주장하거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행동을 모두 중단해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안보 위협죄로 1급 국가안보 위협죄로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NSC가 신속하게 새벽 1시에 만나서 긴급 안보회의를 했던 대통령께서 이런 네 가지 제안을 내어 넣었던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